스틱.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메시지 속담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속담이라고 불리는 간결한 문장을 세르반테스는 속담을 긴 경험에서 나온 문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영어 속담을 이런 지혜는 영어권에서 있는 것만 아니라 스웨덴에는 손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의 10마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스페인에는 손안에 든 새 한 마리가 하늘의 100마리보다 낫다는 말도 있다. 루마니아, 포르투갈 유산 형태의 속담이 속한다. 이렇게 1678년 발간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데 속담 자체는 그보다도 훨씬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수 오화에는 매와 나이틀 교일 이야기가 있다. 매에게 살려주신 나이틀 교일이 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작지 않으냐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자. 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다른 새 때문에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새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이 이야기는 기원전 570년경에 기록된 것이다. 손안에 새 한 마리. 속담은 우리 뇌에 스틱되는 정도가 엄청난 스티커 메시지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 살아남았으니 말이다. 이 메시지는 대륙 그 문화를 넘어서 이렇게 속담은 개인이 공통된 사회 기준에 맞춰서 결정을 내려서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어찌나 심오한지 인간의 행동에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탁월한 단순한 메시지는 간결하고 유용하여 많은 부분 속담처럼 작용한다. 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짧은 문장 내용을 앞서간 요약문은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많은 요약문이 공허하거나 잘못된 방향을 바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저 간결하기만 할 뿐 핵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단순함은 그런 요약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담이다. 간결함과 핵심이 결합된 메시지인 것이다. 애덤스는 그의 핵심 메시지 즉 철저할 정도로 지역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철적을 언론계의 속담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름 그리고 또 이름 공통기준을 지닌 집단인 속의 개인들이 보다 쉽게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지침이었다. 가령 사진기자에게 있어서 이 속담은 이름표 사진을 찍지 않는 한 문자 그대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지만 일단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면 어떤 종류의 사진을 추구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지루하고 따분한 지역위원회의 사진을 찍어야 할까? 아니면 아름다운 일출 장면을 찍어야 할까? 정답은 당연히 지역위원회이다. 리모컨을 디자인할 때도 스틱 되게 단순한 메시지는 핵심 내용을 쉽고 익히고 기억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울 때다. 특히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 DVD 브레이를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기능 추가는 사실 매우 순수한 의도 있어 시작이 된다. 기술가가 자가 리모컨을 바라보며 생각이 잠긴다. 여기는 앞쪽 공간이 비는구나. 그리고 내 마이크로칩 용량도 좀 여유가 있었지. 남는 용량을 그냥 놀리느니 그렇게 하니까 기술자는 그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 뿐이다. 사람들을 꼼짝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리모컨을 더욱 개선하고 싶어서 뿐이다. 위험한 경계 파일럿 개발팀 기능충과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확고한 선을 긋기로 했다. 기능 추가에 맞서서 호킨스가 사용한 무기는 손바닥 크기와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디자인팀의 일원이었던 트레이 바살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나무 조각은 우리가 목표로 삼은 판파일러스의 기능처럼 단순하고 아주 작았다. 그렇게 우리의 제품은 간결하고 독특해졌다. 호킨스는 회의 도중에 중요 사항을 메모하거나 복도에서 스케줄을 확인할 일이 생기면 호주머니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들고는 했다. 누군가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할 때마다 호킨스는 나무 조각을 보여주며 그 기능을 어디에다 집어넣을 것인지 되물었다.
바살로나 팜필럿이 성공한 주된 이유가 그것이 무엇인가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닌가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호킨스는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가 간결성과 단순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킨스 팜필럿 개발팀과 제임스 카빌이 이끈 선거운동팀은 놀랍도록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깨워라. 메시지는 반드시 간결해야 한다. 인간이 한 번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속담이 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부족한 간결성을 강화하고 먼저 규칙을 설명하겠다. 10에서 15초 동안의 문자열을 살펴본 후에 책을 덮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방금 본 알파벳을 적는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7개에서 10개 문자밖에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보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결함이 필수적인 이유는 인간이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글자들을 10에서 15초간 들여다본 다음 책을 덮고 종이에 한번 써보자. 첫 번째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서려 믿는다. 무작위처럼 보였던 글자들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존 F 케네디 연방수소국 북태평양 UPS 항공우주국 국세청 이상하지 않은가? 어째서 존 F 케네디가 무작위인 알파벳 FJK보다 더 기억하기 쉬운 걸까? 알파벳 3개보다도 훨씬 길고 더 많은 정보를 포함했는데 말이다. JFK와 연관된 그 모든 정보들을 떠올려보자. 정치, 여성, 현력, 암살 사건, 그 유명한 케네디 집안, 만일 인간의 기억이 무언 것을 들어올리는 역도가 비슷하다면 JFK, FJK라는 3개의 알파벳보다도 기억하기 더 쉽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우리가 존 F 케네디에 대한 정보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JFK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JFK가 의미하는 개념과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건 그저 인간의 뇌에 대한 작은 상식일 뿐이지 않은가? 좋다. 우리가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다. 간결한 메시지는 더 잘 달라붙는다. 하지만 간결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심오한 내용을 지닌 간결한 메시지다. 그러므로 심오한 메시지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짧은 메시지 안에 다양한 의미를 합축하여 적어넣어야 한다. 어떻게? 기법을 사용하라. 청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을 들여 깨워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포뮬러가 뭐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메시지 또는 여러 개의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유용하게 사용된 경우를 보여주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포뮬러라는 감귤류 가운데서 가장 큰 과일로 매우 두꺼운 껍질을 지니고 있으나 부드러운 손으로 까기가 쉽다. 두 번째, 포뮬러는 기본적으로 매우 두껍고 그레이프 프루트다. 두 번째 설명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의 깃발을 꽂는다. 그레이프 프루트, 포뮬러가 그레이프 프루트와 비슷한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레이프 프루트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제 우리는 과일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포뮬러는 거대하다. 당신이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그레이프 프루트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끌어들여 새로운 개념을 손쉽게 배우도록 도운 것이다.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은 그레이프 프루트는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선언적인 도식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상상력을 도출한다 하는 거죠. 그레이프 프루트 도식을 불러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성립된 도식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으며 때로는 보다 넓은 차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네요. 무엇을 알게 되면 알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나니 도식은 단순한 기본 요소에서 복잡한 메시지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수업 역시 그렇고 도시 응용에 대한 또 하나의 훌륭한 예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분자의 태양계 모델일 것이다. 행성을 이용한 비유는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간결한 도식, 이를테면 물리학자들은 행성의 공전 원리와
전자가 핵 조이를 도는 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다. 참으로 우리는 선택해낼 수 없다. 방법은 두 가지다. 접근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정확성을 더 기하든가. 허브 갤러허는 승무원들에게 주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저주가 생각나는가? 어떤 것에 관해서 알게 된 후에는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무익한 정확성은 지식의 저주의 한 증상이다. 주지가치의 극대화는 CEO에게는 가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싶어 하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유용한 정보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그 양과 정확성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성공을 결정하는 카피 한 줄은 무익한 정확성과 기타 다양한 지식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최선의 예방 중의 하나가 비유법이다. 파벨로는 그리프 프루트와 유사하다. 좋은 뉴스 기사는 거꾸로 선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구선상은 노화와 비슷하다. 비유법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연상시킴으로써 간결한 메시지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훌륭한 비유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1억 달러짜리 할리우드 영화의 성공 여부도 사실은 단 한 문장에 달려있다.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은 보통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수백 개의 피치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스튜디오 간부들의 삶에 공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보자. 영화 제작 피치를 건물의 청사진과 비교해보자. 어떤 건축가가 매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누군가가 필요한 자본을 댄다면 9개월 뒤에 당신은 건축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집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한편 영화는 무슨 일이 생겨도 영화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감독, 배우, 제작자 꼭 다른 영화를 예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E.T.와 같은 경우에는 길 잃은 외계 생명체가 절실한 친구가 된 지구 소년과 함께 고향벌을 찾아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피치는 과거에 나온 영화들을 빌려온다. 이유가 뭘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를 재활용하는 데에만 익숙해진 게으른 제작사 간부들 때문에? 사실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긴 하다. 하이 컨셉트 피치를 보기 전에 경영자들 마음속에는 영화 스피드의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파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단어를 접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단 4마디에 불과한 버전 다이하드라는 간결한 문구가 스피드의 개념에 막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다른 평범한 환경보다 자존심의 밀도가 40배나 더 되는 영화계에서 하이 콘셉트가 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 환경에서도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 콘셉트는 할리우드 버전의 핵심 속담이다. 다른 속담들과 마찬가지로 하이 콘셉트의 비유의 힘을 이용한다. 이미 존재하는 도식을 활용하면서 영화 조스는 어땠더라? 할리우드의 속담은 새 영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놀랍도록 가속화시킨다.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